일본에 대한 평가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뿐 아니라 이제는 일본 여행을 다녀온 외국인들마저 일본을 비판하기 시작했는데요. 동시에 한국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내용이 늘어나면서 일본 정부도 당황하는 눈치입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달째 이어지는 일본의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세계 각국의 근로자들과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AFP 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하자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유학생과 기업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 발이 묶인 근로자와 학생만 무려 37만여 명에 이른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성인 야니타 안토코는 일본에 있는 남편과 살림을 합치기 위해 고국에서 1년을 넘게 기다려왔습니다. 입국 서류도 모두 구비했고 이민을 위해 향신료 사업도 접었지만 일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안토코는 남편과 같이 살며 아이를 갖고 싶다며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습니다. 네팔인 산토슈 또한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경영학 학위를 땄고 일본어를 구사하며 일본 기업의 한 국제 마케팅 부서로부터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2020년부터 네팔에서 일본 이주 허가를 기다리며 꼼짝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는 AFP 인터뷰에서 내가 일본에서 일하려는 계획을 취소한다면 지난 6년간 공부한 게 헛수고가 된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학생 릴로 보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 일본 입국을 희망하고 있지만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일본에 약혼자가 있는 그는 시차 때문에 새벽에 일본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는 AFP 인터뷰에서 일본어 수업은 새벽 4시에 끝난다면서 악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밴드를 홍보하는 일로 경력을 쌓고 싶지만 일본인 약혼자와 떨어져 있으니 영혼의 절반이 사라진 것처럼 공허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가 무용하다는 의견은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22일과 23일 무려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학계 및 재계에서도 일본이 비타협적인 입국 제한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하일 무로체크 주일 유럽연합 사업협의회장은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올 수 없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미 감염이 만연한 상황에서 이번 제재는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거의 외국인 혐오처럼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재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의 가장 강력한 재계단체인 K달렌 회장은 이번 입국 금지 조치를 17세기부터 19세기 일본의 쇄국 정책에 비유했습니다. 도쿠라 마사카즈 K달렌 회장은 AFP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재고하길 촉구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일본의 등을 돌리고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 미국인 관광객은 일본은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며 한국은 방역체계와 관광사업 모든 걸 잡고 있는데 일본은 방역을 외국인 탓으로 돌리고 있다. 스스로 후진국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일본 정부 익명의 관계자는 한국은 놓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잡을 건 다 잡고 있어서 놀랍다. 한국 정부가 이런 체계를 구축했다는 게 믿기지 않고 어떻게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다. 일본에서는 한국이라면 무조건 반대이기 때문에 제한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한국보다 1회차 자체가 남들보다 늦었으니까 3회차가 늦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첫 번째는 빨랐지만 두 번째는 느려진 어느 나라와는 달라. 한국은 접종률이나 감염자 수만을 비교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언제쯤 눈치채실까요? 한국은 원래 델타가 가라앉을 틈도 없이 오미크론이 왔는데 지금 일본을 깔볼 여유가 있나요? 나중을 생각해서도 지금을 마음껏 1위에 비해 두는 편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3차 접종이 50%를 넘었는데도 감염이 확대된 나라의 언론에서 듣자니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네요. 필요한 횟수의 접종은 서두를 필요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3회차 접종 이후는 경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귀국의 한국과 인구가 거의 같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근 하루 감염자 수는 약 3,000명으로 완전히 피크아웃되어 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미크론주는 백신을 접종해도 감염은 막을 수 없지만 중증화는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일까요? 덧붙여서 일본은 델타주를 억제했다고 해도 오미크론 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정 의료기관은 거의 후자의 대응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귀국은 병원에 아직 상당한 수의 델타주의 입원 환자가 체류하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주식 대응으로 의료 리소스로 말하면 일본에 비할 바 없이 힘들어져요.
기쁜 마음으로 일본에 대한 보도 등을 하는 것보다 자국의 걱정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백신 자체로 감염을 예방할 수는 없다. 백신은 중증화를 억제할 뿐 오미크론주는 원래 상기도 감염으로 폐렴이 되기 어렵다. 감염되어도 중증화되기 어렵다. 알고 있으면 백신 3차 접종의 의미가 희미해진다. 효과가 희박하면 백신 부작용 위험을 지는 의미도 없어진다. 부스터 접종에도 극적으로 감염률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부스터 접종을 안 했다고 중증화할 기미도 없다. 국민의 자유선택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건 백신보다 치료제가 아닐까. 이번에 3번째를 받으려는 의식조사를 해줬으면 좋겠어. 우연히인가 자신이 예약한 주치의 창구는 전해와 달리 접수 첫날도 비교적 한산. 원래 이 나라는 세계 기준과는 다른 페이스로 감염자 수도 대책도 진행되어 왔다. 이유는 인프라와 조직, 제도 등과 합쳐진 국민성도 있다. 오늘도 OECD 최저의 기사가 춤추고 있지만 목적은 감염의 수습이지 한 수단의 빠름과 늦음을 겨루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한국 미디어의 일본어파는 전쟁 중의 선전 방송 같은 것, 일본인의 자신감 상실 유발이 목적. 설령 일본 언론이 한국어판을 내놓는다 해도 기사의 취향은 다를 텐데 왜 급하게 3차 접종을 하는 거야? 오미크론은 스파이크라는 돌기가 변이하고 있기 때문에 3회 접종으로 항체량이 늘어나도 붙지 못해 감염을 막을 수 없다. 3번째는커녕 4번째 접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조차 오미크론에서 감염자가 사상 최고를 경신 중이다. 중증화 예방은 2회 접종으로 6개월은 유지된다. 모처럼 구미가 선행적으로 지견을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배워봅시다. 나도 아직 백신 맞은 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건에 관해서는 위기감을 별로 느끼지 않아. 일본은 움직임이 느리다. 어쨌든 늦다. 기시다 씨가 어떻다든지 누구는 빠르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있어서든 늘 움직임은 느리다. 경제에 있어서의 국제전략 등은 움직이기 시작하면 벌써 뒤떨어진 다음이고 이는 흔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3번째 시작도 늦을 것입니다. 그걸 흐뭇하게 보도하는 K-미디어는 여전했다. 부스터 접종률 비교보다 자국의 중증자를 어떻게든 해줘요. 아직도 델타주가 기승을 부려서 중증자가 많아요. 3차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2회라도 중증화 위험은 상당히 낮다. 오미크론에는 한정적이어서 중요성이 낮다. 데자비인가요? 2번째까지만 해도 같은 일이 있었죠. 한국은 세계에서도 상위 접종률이라며 감염자 수가 낮다고 하면서 반면 일본은 왜 줄어들었냐며 물었죠. 기시다 씨가 이니셔티브와 관료의 브리핑을 뒤집을 지도력이 없으면 이대로 내려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이웃집의 바보 같은 비교에 대한 모욕적인 기사라고 해도 결국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일본 정부니까. 항체 감소로 인한 감염, 중증의 사례가 고령자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이자도 초기 접종자 중에는 항체를 발견할 수 없는 개체라는 식의 보고를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일본 방역에 대한 평가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